내담자의 호소 문제가 이제 거의 상담에서 해결이 되었을 때 상담자가 종교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또 이렇게 종교를 해도 괜찮은지, 이런 부분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내담자의 그런 호소 문제가 이게 해결이 되었다 그럴 때 상담자는 처음에 가져왔던 호소 문제와 호소 문제 기저선이란 건 내담자가 가져왔던 문제의 처음 상태, 구체적인 상태, 예를 들자면 감정의 상태가 어땠는지, 또 인지적 상태, 그 다음에 또 뭐 집중력의 상태, 대인관계 상태, 그 다음에 증상적으로 얘기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상담 초기 왔을 때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적잖아요. 예를 들자면 내가 친구가 나를 뒷담화해서 내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힘든지가 구체적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호소 문제 기저선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상담 처음 왔을 때 우리가 연구 설계할 때 처음에 기초선 설정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은 친구들이 뒷얘기를 혹은 뒷담화를 해서 힘들어요 그러면 이 내담자마다 힘들다라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이 A 내담자, 만약에 민들레라면 그 민들레 내담자의 힘든 것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이제 기저선이죠. 그러면 이제 기저선의 상태가 내가 내 속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못한다. 그 상태, 하나 상태가. 두 번째, 그래 못하고 나서 어떠시냐 그러면 내가 못하고 집에 오면은 그렇게 못한 내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난다. 자, 그 다음에 또 그런 상태가 되면 내가 말을 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를 하지? 언제 얘기를 해야 되지? 계속 이 생각을 이야기하는 도중에, 만나는 도중에 계속 하다 보면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래서 계속 내 안에서 감정들이 불안하고 요동치고 이런 상태가 된다. 만약에 이 상태의 세 가지로 힘들다라는 것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일에게 다 나올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이제 상담자가 파악하는 부분으로 호소 문제 기저선이 더 나올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예를 들자면 이런 세 가지로 나왔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상담의 가정에서 이 부분이 다 해결이 됐다. 내담자가 이제 그래요. 저 이제 이런 문제 다 해결이 됐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상담자가 봤을 때 내담자의 면담 속에서 이것들이 다 없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상담자가 뭘 해야 되냐면 처음에 가져왔던 내담자 호소 문제를 중간평가를 하는 게 필요해요. 그 중간평가가 뭐냐면 처음에 우리 민들레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이런 부분이 해결되었다고 해서 한번 좀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한번 우리가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그러면 내가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상태, 그 상태는 좀 어떻게 됐냐. 근데 이제 만약에 상황이 이사를 가버렸다든가 아니면 걔하고 만날 시간이 거리가 멀어졌다든가 이래서 상황이 없어졌다 그러면 상황이 없어진 것 자체는 상담의 효과는 아니죠.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어떤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상담으로 인해서 너가 어떻게 도움받고 효과가 있나를 상담자는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 우연한 사건이라든가 환경적인 요인이 발생하는 것은 그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내담자가 문제가 다소 완화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내담자가 가지고 왔던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것이 그렇다면 집에 식구들한테는 어땠는지, 가족들한테는, 아니면 다른 친구들한테는 어땠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탐색을 해보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담자가 봤을 때 상황으로 인해서 문제의 그런 부분이 감정이 조절되거나 이런 것들이 완화된 것이 있었지만 봤을 때 아직 부모님한테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남았거나 혹은 본인이 어떤 사람에겐 되는데 어떤 사람에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야기를 좀 더 들어가보면. 그러면 그 남아있는 부분은 뭐냐면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내담자에게 앞으로 해야 될 도전 과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도전 과제가 남아 있어서 그 부분을 내담자한테 이렇게 이제 반영이나 요약으로 돌려주는 게 필요하죠. 아, 민들레님께서 처음 가져왔던 이런 부분들이 내가 이야기는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데 그게 상황적인 그런 부분으로 생긴 것 같다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지만 다른 이제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생길 수 있는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서는 현재 상담이 종료 후에도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져요. 주로 이제 누구한테까지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은 민들레님이 좀 더 이런 부분에서 내가 스트레스를 덜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어떤 그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뭔 대상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상담 이번 회기에서는 다룰 수 없는 부분이라 상담을 연장한다든지 아니면 향후 상담을 받으실 기회가 있다면 이 부분을 꼭 이렇게 다뤄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무엇이 좋아졌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좋아졌고 어떤 것들이 남아있는지를 내담자가 알아차리도록 하는 것이 되게 이제 중요할 거라고 보아져요. 그 다뤄야 되는 부분이라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화가 난다. 갔다 오면은 내가 말 못한 나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화가 나지는 않는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이 내담자가 가져왔던 호소 문제에 대한 부분의 얘기는 하진 않았는데 상담을 진행하다가 보니까 내담자가 그 전에는 이야기하는 게 항상 타인의 이야기만 한 거예요. 가져와서는. 이렇게 사이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 이야기의 주제가 자기 이야기로 이동한 거예요. 그러면은 나의 정체성, 나의 고민되는 거, 나의 감정의 이야기로 이동이 되었다면 내담자가 자기로 삶의 주제가 가져와진 거죠. 이것이 이제 굉장히 상담에서 중요한 효과가 된 거죠. 그 처음에 이 상태가 아니었지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런 효과가 나왔다. 그래서 이걸 내담자가 말하지는 않지만 상담자가 파악했던 상담의 효과를 내담자에게 돌려주는 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민들레님께서 이러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좀 지금 뭐 8회기, 7회기 정도에서 이렇게 좀 쭉 느껴졌는데 좀 어떠세요?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정체성들을 어떻게 이동해 가고 있는지 자체도 사실 한 회기를 다룰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종결에는 이런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평가 과정, 지금까지 평가라는 게 호소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고, 그 다음에 그 해결된 과정에서 사이드로 나타난 그 호소 문제 기저선에서는 설정하지 않았지만 부가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게 이제 가장 큰 것이 결국 정체성의 이동이죠. 나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나 걸로 가져와서 이야기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우리 민들레님에게는 어떤 도움이 되셨냐. 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사람들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들이 좀 내려간 것 같다. 왜냐하면 그럴 수 있구나. 나의 이야기. 나 걸로 가져가니까 사람들의 평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내가 덜 신경 쓴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뭘 보고 덜 신경 쓴 것 같으시냐. 이 부분을 계속 이제 그 하향 화살표 질문 기법처럼 들어가서 내담자의 그 상태를 내담자가 처음에 들어온 것들이 어떻게 이야기가 확장되어지고 변화되었는지를 조금 더 이제 이렇게 효과평가, 질적 효과평가를 통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남아있는 것은 도전 과제로 할 것 같다. 자, 어떻게 좀 하겠느냐. 이렇게 하고 혹시 상담의 연장의 의사가 있는지 이제 물어보는 건 필요해요. 이렇게 남아있을 때는. 그럼 연장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면 그 연장에 필요한 그런 어떤 절차적인 거 그런 거를 이제 제가 뭐 사무실에서 물어보고 이후 연장을 한다든지 두 번째 방법은 연장의 의사는 없다 그러면 향후 이제 이 부분은 도전 과제로 남은 것들은 상담의 기회를 학교 상담센터도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 상담센터 아니면 뭐 건강가정지원센터 이거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알려주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뤄야 될 게 뭐냐면 이런 이제 도움이 처음에 기저선 평가했던 것들이 다 좋아졌다면 그러면 이런 도움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효과가 났다고 보실까요? 내담자는 이걸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들어봐야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 내담자의 요인이죠.
그 다음에 상담자 요인으로 두 개를 나누어서 물어보는 거죠. 내담자한테. 그러면 이 요인을 이제 내담자들이 처음에 잘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모를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쭉 들여다보면 내담자가 잘 모르겠다 할 때 이제 이게 제가 느낀 건데 한번 들어보세요 하면서 상담자가 이제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담자가 만났던 시간들 속에서 느껴지는 상담자가 이래서 좋았을 거라고 상담자가 느껴지는 요인이 있을 거라는 거죠. 가설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를 들자면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이야기를 못하는 내담자인데 혹 상담에 와서는 처음 왔을 때 저하고 만나서 이런 낯선 환경에서 상담을 받으셨는데 처음은 좀 어떠셨고 지금은 좀 상담사 저와 얘기하는 것이 좀 어떠실까요? 그렇게 이제 그 상담사와 관계의 시간의 추이에 따라서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물어보는 것도 이 말을 못하는 내담자 또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내담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변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는 이야기를 할 때 되게 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나 뭐 여러 가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긴장하지 않고 그냥 제가 좀 자연스럽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만약에 내담자가 하셨다면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이제 그 요인이 무엇이? 그러면 상담자께서 저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또 뭐 공감도 해주시고 그런 것들이 제가 좀 이야기를 편안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랬다면 이제 거기서 요인을 상담자가 추출해서 내담자에게 돌려주는 거죠. 우리 민들레님은 낯선 환경에서 누구나 다 신경 쓰이지만 그래도 상담 관계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상대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편안하다고 공감해준다고 느낄 때 이야기를 하실 수 있으셨네요. 그럼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 그러면 내가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앞부분의 이야기에서 상대방의 반응이 내가 이야기를 못하게 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실까요? 하고 그 부분을 조금 더 다시 물어보게 되는 거죠. 좀 더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담자 요인, 내담자 요인에서 내담자가 어떻게 느끼셨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종결에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종결에서는 또 아쉬운 게 있었느냐, 상담에서. 그리고 또 좀 꼭 이 말은 해주고 싶었다. 이런 부분이 있으셨는지.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상담이라는 것은 한 인간을 10번 만나면서 마치는 마침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례거든요. 리추얼이에요. 인간을 한 만나고 헤어진다는 관계가. 그래서 이런 과정이 당신에게는 어떤 경험이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에게도 당신이 당신의 중요한 민들레님의 이야기를 10번을 삶에 제가 초대되어져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좀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도 이제 잔체 그 종결의 그런 과정이라고 보아집니다. 네. 그리고 또 언제든지 어려움이 있으면은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회, 이런 열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내담자에게 안내해 주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자.